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민이 깊어진 한 분이 있어요. 김순환 검찰총장.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조만간 그 구속 영장이 이제 기각이 아니라 발부가 되면 그 신변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도 근데 사실은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면 2014년 문건 파문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그 우병우 수석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 고위직들하고 수없이 많은 직통 전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통 전화가 뭐였을까? 정말로 무슨 행정적인 사항이었을까? 아니면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었을까?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었다면 민정수석은 검찰총장하고만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밑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나서 그 즈음쯤에서 사직하고 나가는 게 맞지. 또 지금 대선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사표내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를 좀 해라.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5월 9일이니까. 이제 5월 9일이니까 이제 뭐 40 며칠 남은 건데 뭐 요거 남겨두고 그냥 관리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도 지금 법무부 장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관 있고 이러니까. 검찰 만약에 김순환 총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검차장이 대행. 대검차장이 대행해도 되지 않나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총장이 있는 게 낫죠. 김순환 총장이 굉장히 좀 떨릴 것 같아요. 다음은 혹시 내 차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됐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병우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분명히 잘 밝혀낼 거고 구속이 될 거예요. 우병우도.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사는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월 우병우도 구속된다. 4월 한 중순쯤이면 우병우 수석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4월 중순. 어머님이 일정표를 짜주셨어. 구속의 일정표. 4월 중순 우병우 구속 예상. 그리고 김순환 총장은 언제쯤 가요? 그럼 김순환 총장은 대선 끝나고 퇴임하셔야죠. 대선 끝나고 퇴임. 그러면 정식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통성 있는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라의 중심이 딱 서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검찰총장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더라도 나라의 큰 틀의 중심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분들이 김순환 검찰총장 그리고 환교안 총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사실은 법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또 검찰 내부 정리의 문건 사건 또 최순실 사건 초기에 검찰이 보여줬던 소극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저건 결국은 특검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우리 야당에서 법안을 내놨는데 최소한 아무리 미니멈으로 줄인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자체 내부 범죄, 검찰 자체 내부 범죄에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지금 이게 검찰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중대 신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다 넓힐 것이냐. 뭔데 최소한 그 부분은 아니다 할지라도 검찰 최소한으로 해서 검찰 내부 범죄에 대한 비리 수사, 감찰 조사 이런 부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하든지 안 되면 이 우병우와 관련됐던 검찰 내부의 수사들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보면. 그렇군요. 시즌 2. 이를테면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필요하다.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특검 시즌 2를 해서
이 부분까지 전부 싹.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순실의 재산 추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아직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종합해서 그거는 세트로 좀. 엊그제 이제 우리 다선 의원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에서 안민석 의원 청문회 때 제 옆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옆자리. 예. 예.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이 새끼는 초선 주제에 내리사선한데 리스펙을 안 보인다고. 이게 딥 리스펙을 보여야 되는데. 딥하지 않았다 리스펙이. 별로 리스펙이 안 보인다고. 건방진 우리가 리스펙이 상당히 보였는데. 아니 이제 절하는 거 보면 리스펙이 상당히. 저하여튼 그 안원구 씨라고 전에 네, 국세청 승장을 하셨던 네. 분하고 독일을 가서 빼돌린 재산을 상당히 확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밝혀질지는 저희도 좀 두고 봐야겠고요. 네.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분석입니다. 이건 네. 어널리시스인데 네. 쉽지 않아요. 재산 왜냐하면 재산 추적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거든요. 보면 네. 1년에 무역 흑자만 500억 달러 이상씩이 나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면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면 그게 5천억, 5조 달러 이상의 교역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5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교역량이 5천조예요. 그러네요. 엄청나게 부자 나라네요.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살지 않다니까요. 세계 최고 LTE 스피드 속도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야, 전 세계에서 이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이런 이 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맞아요. 예. 그 요새 저 일부 제가 미박이니까 네. CJ 헬로비전에서 네. 23,000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왔어요. 광고하지 마세요. 광고는 하는데 특정 기업. 아니 요새 알뜰폰 알뜰폰. 통신요금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를 꼭 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 민생 현안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얘기해야 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좀 했던 거고. 네. 우리나라가 정말로 경제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를 해외에서 다 시청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이 통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상태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거차도 가는데도 안 끊겨요. 5천조의 교역량 정도라면 네. 실은 그 안에서 몇십억, 몇백억 돈 나가는 것은 국세청이고 관세청이고 금융위원회 잡을 방법이 없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계좌 추적을 한다. 국내 계좌 흐름 잡기도 쉽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거꾸로 독일 가서 현지 계좌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쪽 국세청 저쪽 국세청 간의 협조가 되는지 네. 이쪽 검찰 저쪽 검찰 간의 협조가 돼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저쪽은 의지도 없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돈 들어온다면 무슨 워낙 나쁜 뭐 아니면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요. 보면 땡큐. 돈이라고 하면 있어 계속 있어 뭐라 안 할게 가지고 들어와 우리 신경 안 쓸게. 진짜 네. 어쨌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네. 검은 돈에 이제 우리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그런 네. 나라들뿐만 아니고 네.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이라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들이 네. 들어온 돈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구만. 이 나라들이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돈은 다 받아. 돈은 다 받아. 네. 굳이 조사해달라고 하면 하는 신용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해. 그렇군요. 그게 평균적인 것이어서 네. 오죽했으면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래요. 이게 좀 특별법으로 해서 막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쉽지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어떠셨습니까, 의원님? 그 이동식 차량 스튜디오에서 네.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 지금 어디냐고, 어느 차에서 방송하시냐고 막 네. 그러는데요. 오마이TV가 이번에 저희가 중계차를 네.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초대형 봉고식 네. 봉고 스타일 중계차입니다. 아니, 의원님 이게 굉장히 비싼 차던데 비싸냐.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예, 하여튼 저희가 네.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마이TV가 생방송으로 네. 대한민국 어디든 곳곳이 네. 다 다니면서 네. 여러분들의 손바닥 안으로 네. 저희가 들어가려고요. 보니까 억대의 장비들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저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이 투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면, 네. 궁금해하시는 현장 네.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가시죠. 어디든.
의정 활동도 해야 되고 나 요새 또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찍혀가지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천을 꾸지람을 한 2번 듣고 하니까 내일 집합 걸렸다면서요? 몹시 위축이 돼가지고 국민의당 대변인실 집합 걸렸대요. 수석이 객이니까. 네, 하여튼 적인 모습들 네. 이런 부분들은 저건 결국은 특검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번에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우리 야당에서 법안을 내놨는데 최소한 아무리 미니멈으로 줄인다고 할지라도 검찰은 자체 내부 범죄, 네. 검찰 자체 내부 범죄에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지금 이게 검찰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네. 중대 신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다 넓힐 것이냐. 뭔데 최소한 그 부분은 아니다 할지라도 검찰 최소한으로 해서 검찰 내부 범죄에 대한 비리 수사, 네. 감찰 조사 이런 부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하든지. 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민이 깊어진 한 분이 있어요. 네. 김순환 검찰총장. 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네. 조만간 그 구속 네. 영장이 이제 네. 기각이 아니라 발부가 되면 그 신변을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도 근데 사실은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면 2014년 문건 그렇죠. 파문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네. 그 우병우 수석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든지 네. 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 고위직들하고 수없이 수시로. 많은 직통전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통전화가 뭐였을까? 정말로 무슨 행정적인 사항이었을까? 네. 아니관 있고 이러니까. 네. 검찰 만약에 김순환 총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검차장이 대행. 대검차장이 대검차장이 대행해도 되지 않나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총장이 있는 게 낫죠. 네. 김순환 총장이 굉장히 좀 떨릴 것 같아요. 다음은 혹시 내 차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됐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우병우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서 분명히 잘 밝혀낼 거고 구속이 될 거예요. 우병우도.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사는 뭐 대통령 선거하고 뭐 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4월 우병우도 구속된다. 4월 한 중순쯤이면 우병우 수석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4월 중순. 어머님이 일정까지 다 일정표를 짜주셨어. 구속의 일정표. 4월 중순 우병우 구속 예상. 예상. 그리고 김순환 총장은 언제쯤 가요? 그럼 김순환 총장은 대선 끝나고 퇴임하셔야죠. 대선 끝나고 퇴임. 그러면 정식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통성 있는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라의 중심이 딱 서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검찰총장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더라도 나라의 큰 틀의 중심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분들이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환교안 총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사실은 법조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또 검찰 내부 정리의 문건 사건 또 최순실 사건 초기에 검찰이 보여줬던 소국면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었을까? 사건에 개입하는 내용이었다면 민정수석은 검찰총장하고만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밑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글쎄 지금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나서 그 즈음쯤에서 사직하고 나가는 게 맞지. 또 지금 대선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사표내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를 좀 해라.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5월 9일이니까. 이제 5월 9일이니까 이제 뭐 40 며칠 남은 건데 뭐 요거 남겨두고 그냥 관리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도 지금 법무부 장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관이